생명이란 물과 함께 자연의 무질서를 이겨내는 일인데요. 가을이 되면은 낙엽으로 온통 거리가 뒤덮이지만 청소부가 이를 깨끗하게 치워냅니다. 낙엽으로 온통 뒤덮이는 것, 이것이 무질서이고요. 그 청소부가 깨끗하게 치우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돌고래가 어떤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류와 파도를 이겨내야 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또한 이 갈매기도 마찬가지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에 대해서 자신이 다시 뜰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물 사용 노하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이런 어떠한 그 꽃에 대한 식물, 꽃을 피운 식물들은 수억 년 동안 물을 활용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꽃을 피우며 어떻게 씨앗을 만드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지금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현재의 인간들은 어떤 자랑스러운 수많은 조상들의 어떤 성공적인 결과인데요. 백척간두에 서서 북풍 한설을 이겨낸 그런 어떤 고난의 세월들을 승리로 이끈 노하우를 후손들에게 전달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명이라는 것은 자연을 여하에 극복했느냐, 그거에 대한 역사이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이미 다 사라져갔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유전자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유전자 속에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산성 노폐물이 생겨나는데 이런 산성 노폐물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또한 이렇게 세포가 산화되면 죽게 마련인데 이런 어떤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다시 환원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어항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활동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물고기 숫자가 늘어날수록 수질이 점차 오염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물고기가 오염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염물질이란 어떤 에너지가 사용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체액이 산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지금 오염물질이 투입되어서 더러워지는데요. 그 오염물질이 어찌 생겼느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가 사용되면서 지금 그것이 산성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물은 지금 어떤 산소를 발생시키고 수질을 정화시키는 정화장치가 있어야지만이 반드시 어항의 물이 깨끗해지는데요. 이러한 어떤 장치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오염물질에 의해서 산성화된 물질을 어떤 중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의 경우에 인체의 체액을 어떤 필터링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심장은 지금 하루에 그 200m가량, 한 드럼가량의 어떤 체액을 정화시키는데요. 피 속에는 혈장이라는 노란 액체가 있습니다. 그 액체를 한 드럼가량을 걸러내서 거기서 더러워진 어떤 이런 물질들을 제거해서 정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체가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에는 지금 그 해수하고 육수하고 만나는 지역을 해수하고 육수하고 만나는 곳을 기수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기수지역에 어떤 맹그로브 숲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에서 내려오는, 육지에서 내려오는 각종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정화장치나 신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어떤 산성물질, 결국에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산성물질이고, 그 산성물질이라는 것은 에너지 사용 결과로 나타나는 노폐물인데,
이런 것들이 밖에서도 나타나고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냄새 나기 때문에 자주 씻어주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그 요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도 똑같이 에너지가 사용되면서 산성 노폐물이 발생되고 이런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물을 자주 먹어서 씻어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은 인체를 지키는 최고의 물질인데요. 미네랄과 작용해서 면역력이 우수한 항산화 효소를 다수 생산합니다. 항산화 효소라는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산화를 저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산화라는 것은 지금 대기 중에 산소가 여러 가지를 썩게 만드는 그런 작용인데요. 어떤 생명체든지 산화위에서 목숨을 잃어갑니다. 사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요. 지금 어떤 물은 어떤 피부 수분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산소의 공격을 막아내는 최고의 방어제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체내 수분은 어떤 산화작용을 막아내는데요. 지금 이런 산화는 세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어떤 생체작용을 하게 되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할지 아니면 소화작용을 한다 할지 여러 작용을 할 때 에너지가 사용되면 반드시 산성 노폐물이 나옵니다. 산성 노폐물이 나와서 산화가 될 때 이런 어떤 산화를 저지하지 못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 체내에 있는 수분이 이런 어떤 그 산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한마디로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그 산성 노폐물의 공격을 유효하게 막아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은 어떤 피부를 통해서 외부에서 공격되는 어떤 그 산화작용 이런 것들을 항산화 효소를 통해서 잘 막아내고 마찬가지로 호흡을 통해서 체내로 들어와서 공격하는 산소의 공격을 적절히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체작용으로 생성된 노폐물에 대한 공격을 여하히 막아내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 하겠습니다. 물은 무색무취의 것이지만은 편지봉투처럼 어떤 생명의 필수 요소를 담아서 생명체들을 살아가게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항산화 효소랄지 이런 것들은 미네랄을 근거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미네랄들은 광물이죠. 이런 미네랄들은 어떤 그 녹는 것도 있고 녹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녹는 것을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인체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은 대부분이 수용성인데요. 이런 수용성 미네랄들을 물이 녹여냅니다. 물이 녹여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은 식물들은 대지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미네랄을 빨아들이죠. 그래서 이 미네랄을 가지고 미네랄은 광물이니까 단단한 어떤 줄기를 할지 껍데기를 할지 이런 어떤 항산화 어떤 작용을 하는 여러 효소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물들을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생명체, 동물들도 이러한 어떠한 그 어떤 미네랄을 섭취해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 생명체에 있어서 산성화는 피할 수 없는 대가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떠한 그 산성화를 저지하지 못하면은 죽어가기 때문에 생명이란 이런 것을 저지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요 미네랄들은 알카리성이라 산성화를 저지하는 천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카리성은 산성을 저지하는 물질인데요. 우리가 어떤 그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은 주요 알카리성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산성화가 저지가 되고요. 그럴수록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합니다.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물속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미네랄은 어떤 환원작용을 하는데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환원작용을 합니다. 이런 환원작용은 그 생명체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산성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산화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물질이 오염되고 썩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염되고 썩게 된 것을 저지하는 것을, 산화를 저지하는 것을 환원이라 하는데, 이런 환원작용을 미네랄이 하기 때문이고, 그런 미네랄을 물이 품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어떤 전자라는 어떤 입자가 지금 그 에너지를 산화작용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잃는 일이죠. 산소에게 전자를 빼앗기는 일입니다. 그런 작용을 하면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노폐물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환원이라 하고, 이러한 환원작용은 물속에 미네랄이 만들기 때문에 생명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어떤 물질이든지 플러스의 핵과 마이너스의 전자가 전기적으로 서로 당기면서 어떤 그 연인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대기 중에 산소와 같은 어떤 깡패 같은 이런 물질들이 전자를 뺏어갑니다. 그 물질의 입장에서 핵은 그 애인 같은 전자를 빼앗기니까 뭐 뚜껑이 열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열받은 것이 그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산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렇게 산화된 이런 물질들을 가라앉혀 주려고 하면은 지금 전자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전자 공급을 수소가 아주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환원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인체의 생명 대사작용은 인체를 산화시키고요. 그 미네랄은 이를 환원시켜가지고 삶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같이 자연의 모든 변화는 전자가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는 어떤 빼앗기는 산화와 되찾는 환원작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수분은 인체를 지키는 만병통치약 같은 것인데요. 이러한 수분이 많을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아이들은 수분이 많아가지고서 한겨울에도 슬리퍼만 신고 다닌다고 다닙니다. 그에 비해서 노인들은 조금만 추워도 감기가 잦고 여름엔 일사병이 잦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비열이 높은 어떤 수분이 체내에 많아가지고서 외기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수분이 많으면은 에너지의 생산 관리가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수분이 지금 줄면은 에너지 생산이 줄어가지고 무기력해지고 회복이 힘들어지는데요. 그것은 체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수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발전소에 어떤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발전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오히려 효율도 나빠지고 쓰레기만 양산하는데, 이와 똑같은 경우가 어떤 체내 세포에서 벌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체의 중성도가 어떤 높아지면은 어떤 노폐물 제거가 양호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수분이 많아지면서 인체의 중성도가 높아지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로 어떤 수분이 줄어가지고 어떤 몸이 건조해지면은 산성화가 촉진되고, 그러면서 염증이 다발하게 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갈수 상태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들은 필요량의
3분의 1밖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먹는데 봤자 대체 음료인 어떤 그 커피나 무슨 뭐 음료수 뭐 이런 거나 먹고 말지 수분을 잘 안 먹는데요. 그럴수록 몸이 중성도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산성화가 촉진되면서 여러 가지로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물이 생명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인체의 산성화 저지는 가능한데요. 지금 이 그림에 할머니가 꼬마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인생의 지혜를 얘기를 해줄 겁니다. 지금 산성화를 어떤 지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인체가 어떻게 노화되고 그 산성화의 결과로서 노화되는데 산성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는 정보화 사회이고 현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몸이 어떻게 늙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지하는지에 대한 지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자본주의를 살다 보니까 싼 것은 쳐다도 안 보는데요. 사실은 물처럼 건강을 지키는데 좋은 물질이 없습니다. 물의 어떤 가치를 확실히 알고 물을 자주 접하고 물로서 건강을 지키는 일들을 계속 해야겠습니다. 또한 어떤 그 인체는 결국에 어머니 같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자연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인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과 더불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때 인간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어머니 같은 자연을 지켜주고 물에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고 환경을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우리 인체 내에 어떤 그 생명을 유지하는 물과 그 인체를 둘러싼 바깥쪽의 물은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의 물이 오염이 되고 산성화되면은 반드시 나쁜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어떤 환경을 지키고 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